안녕하세요. 선아 원장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은요. 2년 전에 제가 한번 읽고, 또 1년 전에도 한번 읽고, 그리고 또 읽게 된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의 본능이라는 책인데요. 수프리치가 되는 9가지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절대 실패하지 않는 재테크 실전 매뉴얼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제가 한번 읽기 시작하면서 눈을 뗄 수가 없이 끝까지 읽었던 책입니다. 두 번 다 그렇게 읽었고, 이번에도 제가 어제 세 번째 읽어봤는데, 역시 제가 좋아하는 책은 다르구나 싶어서, 이 책은 다른 사람들이 부에 대해서 이렇게 추천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경제서적에서는 어떻게 보면 10등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잘 꾸며진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제가 한 번 더 세 번째 읽으면서 이 책을 리뷰해야 되겠다 싶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브라운스톤 지음 토트에서 나온 책입니다. 500만 원을 50억으로 만든 재테크 고수의 실전 투자기가 들어있고요. 부자는 본능을 통제하고 빈자는 본능대로 산다고 하네요. 굉장히 제가 이렇게 밑줄을 그어난 그런 문장인데요. 부자는 본능을 통제한답니다. 통제하고 빈자는 본능대로 산다.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일은 아무런 위험에도 뛰어들지 않는 것이라고 하고요.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된다고 이 필자는 이야기하고 있고, 투자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재테크에 실패한다. 인간은 재테크에 실패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실패를 극복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제가 이 부의 본능 책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자, 돈 문제에 좀 더 자신감을 갖게 되고 경제적인 자유를 얻을 것이다 라고 하네. 부의 본능이라는 책입니다. 브라운스톤 지음 토트에서 나온 책이고요.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그런 문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원시 본능에 사로잡혀 가난하게 살 것인가, 부의 본능을 일깨워 슈퍼리치로 거듭날 것인가. 자, 제일 처음에 이 필자의 결혼 이야기부터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동갑내기 아내랑 8년 연애 끝에 결혼해 월세 20만원짜리 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다. 그렇게 혼수 패물도 없이 전세 보증금까지 모두 빼서 모은 종잣돈이 500만원이었다 라고 하네요. 하지만 우리에겐 꿈이 있었기에 두렵지 않았다. 하루하루가 기대감으로 설렜다. 우리는 절약을 생활화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재테크 공부를 하고 투자를 위해 발품을 팔고 이사 다니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렇게 9년차에 접어들던 어느 날 드디어 총자산이 50억을 넘어섰다. 큰 기업을 하는 재벌들이 보면 50억 좀 우습게 볼지도 모르겠지만 밑바닥에서 시작한 우리 부부에게 그것은 꿈의 완성이었다. 그리고 우리 세 식구 행복하게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돈이었다. 무엇보다 그것을 지키거나 불리기 위해 스트레스 받아가며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행복했다라고 하네요. 평소 직장 생활을 지긋지긋해 했던 나는 42살에 미련 없이 회사를 그만두고 캐나다로 떠났다. 딸아이의 교육을 위해서였다. 아내와 나는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나면 딱히 할 일이 없었다. 일이라곤 유명 관광지를 돌아다니며 구경하고 맛집을 탐방하며 놀다가 아이가 수업 마칠 때쯤 다시 학교에 가서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전부였다라고 합니다. 나는 여유롭게 살고 싶었고 마침내 자유를 얻은 것이다 라고 하네요. 아마도 더 오래 일을 했다면 지금보다는 재산이 조금 더 늘었고 사회적 지위를 더 얻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빠른 은퇴 덕분에 딸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딸에게는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었다. 딸은 원하던 전문직에 종사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고 나와는 지금도 친구처럼 지낸다. 나는 직장 생활을 할 때 부정맥으로 고생을 했는데 일을 그만두고 나니 그것도 거짓말처럼 사라졌다고 합니다. 또 아내와 여전히 친구처럼 잘 지낸다. 남들보다 빠른 시기에 은퇴를 해서 젊을 때부터 같이 보낸 시간이 많다 보니 나이 들어 갑자기 부부가 온종일 함께 있으면서 갈등을 겪는 친구 부부들과는 많이 다르다. 이만하면 소시민들에겐 꿈의 삶이 아닐까 싶다. 나는 넘치는 재산보다는 내가 꿈을 이루며 사는데 필요한 만큼의 부를 이루는 것이 훨씬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정도의 재산이면 되었다고 생각하기에 이제는 재산을 모으는 데 집착하지 않는다. 캐나다에 살 때 우리 집 근처에 연어 부화장이 있었다. 연어들은 바다에서 살다가 산란기가 되면 어릴 때 살던 고향인 강으로 돌아와서 산란을 하고 죽는다. 연어가 강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댐이나 장애물을 만나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곳에 인공 사다리를 만들어 주어서 연어가 잘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게 도와주는데, 그때 연어들이 뛰는 모습이 장관이라 관광객들이 몰려들곤 했다. 한 날은 딸아이를 하루에 학교에 데려다주고 난 뒤 아내와 둘이서 연어 부화장에 놀러갔다. 그곳에서 연어들이 강을 거슬러 헤엄쳐 올라가는 모습을 보니 왠지 안쓰러웠다. 연어들 모습이 너무 비참했기 때문이다. 연어들이 산란을 위해서 강을 거슬러 올라올 때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거리도 몇백 킬로미터에 이른다. 몇백 킬로미터를 먹지 않고 간다고 합니다. 작은 폭 같은 장애물을 만나면 점프해서 올라다 보니 주둥이가 바위에 부딪혀서 헤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지느러미도 허옇게 변하고 입모양도 괴상하게 뒤틀려 있다. 나는 비참한 몰골의 연어들을 보면서 그냥 바다에서 편하게 놀고 살다가 생을 마감하면 될 것을 왜 저렇게 강을 거슬러 올라오느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 하는가 의문이 들었다. 정답은 본능 때문이다. 본능에 이끌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선택권 없이 회귀하는 것이다. 인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부자와 빈자도 본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나는 오랫동안 해왔다. 원시적 본능이 이끄는 대로 살다 보면 당장은 편하고 즐거울지 모르나 내일의 행복을 약속할 수 없고, 부의 본능을 일깨운 사람은 안락한 내일을 준비할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본능대로 살며 가난에 허덕인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거나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어쩔 수 없다고 지레 포기해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돈은 운이 좋거나 부모를 잘 만나야 생기는 게 아니라 경험과 학습의 산물로 읽어낼 수도 있다. 또 학교 다닐 때 1등 할 만큼 그 머리가 좋지 못해도 돈을 벌 수 있고 사업가가 아닌 월급쟁이 생활만으로도 노력한다면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돈복이 없는 근본적인 이유를 지식이나 운 같은 외부 요인으로 돌린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돈복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 내면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본능, 심리, 그리고 인식 결함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불행히도 재테크에 실패하기에 딱 알맞도록 타고났다. 그러니 그동안 당신의 재테크가 판판이 깨진 것은 당신이 너무나 인간적이었기 때문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우리 내면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극복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누구나 다 부자가 될 수 있다. 바로 이 책이 그 비결을 가르쳐 줄 것이다. 우리 안에는 부자가 되는 걸 방해하는 9가지 심리적 장애물이 있다. 이 책은 그 9가지 내면의 장애물이 속성과 이를 극복하는 실전 투자법을 제시한다. 아울러 부의 본능을 일깨우는 도구와 맞춤 처방을 제시한다. 당신이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그동안 자신이 왜 돈복이 없었는지 진짜 문제점을 깨닫게 될 뿐 아니라 이를 극복하는 방법도 배우게 될 것이다. 이 책이 제시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면 당신은 더 이상 돈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지 않고 거꾸로 당신이 돈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돈 문제에 좀 더 자신감을 갖게 되고 경제적인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네요. 이렇게 첫 말머리에서 나오는 그런 감동적인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자, 그 뒤에 이제 재테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나오는데요. 재테크를 망치는 건 머리가 아닌 가슴 때문이다. 나는 재테크 지식을 얻기 위해 관련 책들을 읽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재테크 책을 읽고 잤다. 그중 몇 권을 소개하면 주식 투자자 중에서는 투자의 대가인 벤자민 그레미엄, 워렌 버핏, 필립 피셔, 존 템플런, 피터 린치가 좋아서 또 읽고 또 읽었다. 당신은 정말로 부자고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성공 비법보다는 실수와 실패를 피하는 법을 먼저 배워라. 정말로 투자에 성공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남들의 실패에서 교훈을 배워라. 그리고 실패를 성공으로 반전시켜라. 이것이 성공 투자의 비법이다. 이것을 깨닫는데 나는 많은 수업료를 지불했다. 제발 여러분은 수업료 내지 않고 이 비법을 깨닫기 바란다. 그래서 책을 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실패하지 않고 계속 성공으로 가는 그런 안내서 같은 그런 책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을 때에 거의 첫 장부터 끝장까지
계속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제가 3번을 읽은 어떤 독자로서 이게 적으면서 저는 읽었거든요. 필요한 그 문장을 적으면서 읽었는데 그 적으면서 읽으니까 오히려 더 많이 와닿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저희들은 재테크에 적합하지 않다고 타고나고 했다고 했잖아요. 인간적이기 때문에 그 인간적인 그 재테크를 타고나지 않은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타고나지 않은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어떤 그런 어떤 비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테크 관련 책과 관련해서 나는 국내에서 나온 책은 거의 다 읽었고 국내에서 소개되지 않은 원서까지 구해서 읽었다. 재테크 지식으로만 따지자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다. 그러나 아는 것과 실전은 달랐다라고 하네요. 재테크 지식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투자에 성공하는 게 아니었다. 만약에 재테크 지식만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면 박사나 교수들이 제일 먼저 부자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하네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안다. 실전 재테크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지식보다 더 중요한 건 실행 능력이다. 라고 하네요. 저는 여기서 밑줄을 긋고 그 실행 능력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계속 읽었습니다. 재테크 지식보다 실행 능력이 더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있다. 재테크에 성공하기 위해선 재테크 지식이 중요하고 재테크 지식은 박사나 교수 정도 되어야 겨우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것으로 착각한다. 그러나 재테크에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복잡하고 많은 지식을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네요. 자, 재테크 성공 요인으로는 지식보다 실행 능력이 더 중요하다. 많은 사람이 재테크에 실패하게 되는 이유는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는 것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뻔히 아는 것을 실행하지 못하는가?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실행은 이성이 아닌 감정과 본능을 따르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성은 감정의 노예다라는 말이 저는 굉장히 감명 깊었는데요. 철학자 휴머의 말에 나는 100번 1000번이라도 동의하고 또 찬성한다라고 하네요. 이성은 감정의 노예라고 합니다. 실행은 이성이 아닌 감정과 본능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따르지 않는 이유가 이성은 감정의 노예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이성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감정과 본능에 사로잡혀 재테크를 망친다라고 하네요. 재테크를 망치게 하는 건 머리가 아닌 가슴이다 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자면 투자자들은 머리로는 쌀 때 사야지 하면서도 막상 주가가 폭락하면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바닥에 팔고 살 때는 탐욕에 사로잡혀 천장에서 산다 라고 합니다. 또 머리로는 저축을 해야 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지만 당장의 배고픔과 불편함을 참아내지 못해서 내일의 달걀을 얻기보다는 오늘 암탉을 잡아먹고 만다고 합니다. 이성 때문이 아니라 감정과 본능 때문에 우리는 재테크에 실패한다고 하네요. 길을 아는 것과 길을 제대로 가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마찬가지로 재테크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하는 것과 머리로 하는 건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당신이 재테크에 성공하고 싶다면 재테크 지식과 실행 능력 둘 다를 갖추어야 한다. 바둑을 잘 두려면 바둑 책도 열심히 읽고 실전 대국도 병행해야 하는 것처럼 똑같은 이치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나의 경험으로는 재테크에서 지식을 갖추기보다 실행 능력을 높이는 게 더 힘들었다라고 합니다. 필자는 실행 능력을 하는 게 더 힘들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재테크 지식이란 독서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으나 실행 능력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 감정 그리고 인식 체계 결함이라는 장애물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감정과 본능을 다스리지 못하면 책을 아무리 읽어도 소용이 없다. 누군가 재테크를 공식을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답할 것이다. 재테크 성공은 지식 플러스 실행이라고. 재테크의 성공을 위해서는 재테크 지식과 이를 실천에 옮기는 행동 둘 다 중요하다라고 하네요. 자, 여기서 땅도 주식도 독점적 대상에 투자하라라고 하면 독점적 대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비결은 무엇인가? 독점적 위치를 차지하면 된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윈도우 운영체계를 독점해서 부자가 되었다.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빌 게이츠는 그 독점해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왜 독점이 부자로 가는 길인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본주의 시장은 서로 경쟁한다. 경쟁 때문에 수익률은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이 모두 똑같아질 수밖에 없다. 부자 되려면
남보다 돈을 더 많이 벌려면 수익률을 갉아먹는 경쟁자가 없어야 한다. 경쟁자가 없는 독점적 지위, 이것이야말로 부자 되는 최상의 조건이다 라고 합니다. 신기술을 개발하고 특허를 내고 하는 것도 결국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데서 노력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독점적 위치를 차지한 사람이 부자가 된다는 사실을 안 자본가들은 정부의 규제를 피해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왔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몰라서도 못하지만 그 어떤 이미 자본을 많이 끌어모은 자본가들도 이렇게 굉장한 그 경쟁에서 같이 경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지난 10년 동안 대박 주식은 SK텔레콤, 삼성전자, 삼성화재, 롯데칠성, 태평양, 농심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바로 독점적 지위의 기업이다 라고 하네요. 시장 독점, 기술력 독점을 가져서 시장 점유율이 1위인 기업들이다. 나는 IMF 사태 이후 경쟁사인 혜태가 망해서 갑자기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롯데칠성과 내국인 독점 카지노 주식인 강원랜드에 투자해서 이익을 보았다. 또 가점적 시장 점유율을 가진 삼성화재, 제일기획, 태평양 같은 종목에 장기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다. 이들 주식은 독점 내지는 과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이익을 내고 꾸준히 가격이 올라간 종목이었다. 나는 독점적 지위를 갖춘 종목에 투자했을 때 마음도 편했고 이익도 얻었다 라고 합니다. 그렇게 독점적 지위가 어떤 경쟁력이 없는 그런 지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